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야기엘로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이지 알크마르는 마르텐 마르턴스 감독 체제에서 전형적인 네덜란드식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며 이번 대회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3승 2패 승점 9점으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직행이 가능한 위치에 올라 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매우 분명한 상황이며 홈에서 승점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기다. 공격에서는 트로이 페럿의 결정력이 눈에 띄게 올라온 상태다. 중원에서는 스벤 미난스가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측면 전개 속도도 빠르고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완성도 역시 준수하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60% 이상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초반부터 상대를 가두는 형태의 전공법이 예상된다. 야기엘로냐는 이번 대회에서 예상 이상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2승 2무 1패, 승점 8점으로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위치해 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패할 경우 득실차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실리를 택하는 운영이 기본이다. 피지컬을 앞세운 공중볼 대응과 세트피스가 주요 공격 루트다. 점유율 싸움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한 번의 역습 찬스를 최대한 살리는 전략이다. 원정에서는 더욱 보수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홈 경기력과 유럽 대항전 경험에서 에이지가 앞선다. 야기엘로냐의 수비가 끈끈하긴 하나 압박 강도를 90분 유지하기는 어렵다. 에이지가 경기 주도권을 꾸준히 쥘 가능성이 높다. 초반 득점 여부가 승부를 가를 포인트다. 전체 흐름은 홈팀 쪽이다. 두 번째 경기 샤흐타르 대 리에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샤흐타르는 중립 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치르는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4승 1패는 이번 대회 최상위권 수준의 결과다. 브라질 출신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패스 게임이 팀의 핵심이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두는 운영에 매우 능하다. 중앙과 측면을 고르게 활용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진영에서 오래 머무는 스타일이다. 중립 경기장이지만 경기 운영은 홈팀에 가깝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가 높다. 리에카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으로 이번 대회에서 선전 중이다. 승점 8점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객관적인 전력 열세를 명확히 인식한 팀이다. 수비 블록을 두텁게 쌓고 역습에 집중한다. 중거리 슈팅 능력이 뛰어난 자원들이 포진해 있다. 경기를 느리게 끌고 가는데 능숙하다. 다만 볼 점유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 수비 집중력이 관건이다. 전술 완성도와 경험에서 샤흐타르가 앞선다. 리에카의 역습은 위협적이지만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샤흐타르의 패스 게임을 90분 막아내기는 어렵다. 경기 흐름은 샤흐타르 쪽으로 기운이다. 이변 가능성은 낮다. 세 번째 경기 슬로반 브라티 대 BK 해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로반은 자국 리그 강자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수비 불안이 드러났다. 1승 4패라는 성적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에서 동기부여는 분명하다. 홈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라인을 끌어올려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한다.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는 운영이 예상된다.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난타전 양상의 강점을 가진다. 해켄은 이번 대회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3무 2패라는 성적은 안정성을 보여준다. 다만 결정력 부족이 뚜렷한 약점이다. 빠른 패스 전개를 선호하는 팀이다. 인조 잔디에 익숙하지만 원정 환경은 변수다.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한다.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은 준수하다. 다만 한 방이 부족하다. 양팀 모두 수비 안정감은 떨어진다. 홈 이점과 절박함은 슬로반 쪽이다. 해켄의 끈끈함도 무시할 수 없다. 접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결국 홈 에너지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 대 에버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이번 대회에서 홈 강세가 매우 뚜렷하다. 승점 10점으로 16강 직행 가능성이 열려있다. 측면 공격 전개가 팀의 최대 강점이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인다. 득실차 관리까지 고려한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홈팬들의 분위기도 상당하다. 템포 조절 능력 역시 뛰어나다. 전체적인 경기 장악력이 높다. 에버디는 이번 대회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미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자존심과 리그 개수를 위해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피지컬과 투지를 앞세운 경기 운영을 택한다. 수비 블록을 두텁게 쌓고 버티는 전략이다. 공격 전개는 단순하다. 원정 경기 부담이 크다. 수비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기부여와 전력 차이가 분명하다. 프라하 원정은 까다로운 곳이다. 에버딘이 버티더라도 한계가 있다. 스파르타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무난한 홈승이 예상된다. 5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KUPS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이 특징이다. 승점 9점으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직행도 가능하다. 마테타의 피지컬은 큰 무기다. 중원에서는 애덤 워튼이 경기 템포를 조절한다.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전력 차이는 유지된다. 홈에서는 슈팅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초반부터 몰아붙이는 운영이 예상된다. 쿠피에스는 조직적인 수비로 이번 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 산무를 기록할 만큼 쉽게 지지 않는다. 하지만 원정 난이도는 매우 높다. 수비에 거의 모든 인원을 배치하는 운영이 예상된다. 세트피스 한 방이 유일한 공격 루트다. 점유율은 크게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를 느리게 끌고 가려 한다.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리그 수준과 스쿼드 차이는 명확하다. 세러스트 파크는 원정팀에게 매우 험난하다. 쿠피에스가 버티는 데 집중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팰리스가 경기 내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홈승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6번째 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드리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바에카스 홈에서 극단적인 압박 축구를 펼친다. 승점 10점으로 이번 경기 승리 시 16강 직행 가능성이 높다. 좁은 경기장을 활용한 압박이 최대 강점이다. 팔라손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공격의 핵심이다. 알바로 가르시아의 스피드는 위협적이다. 드 프루토스의 활동량도 수비 부담을 준다.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린다. 다득점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드리타는 이번 대회에서 8점을 쌓으며 선전했다. 객관적인 전력 열세를 인정하는 팀이다. 극단적인 수비 전술이 예상된다. 비기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입장이다. 시간을 끄는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은 세트피스에 의존한다. 압박을 오래 견뎌야 한다. 후반 체력 저하가 변수다. 리그와 전력 차이는 분명하다. 바에카스 원정은 매우 까다롭다. 라요의 압박을 90분 견디기 어렵다. 경기 흐름은 홈팀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변 가능성은 낮다.